자, 우리 송양중학교 3학년 하고 여러분들 안녕.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입체 만드는 과정 세 번째 시간인데 투시 연습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시란 무엇인가 라고 하게 되는 거에 대한 종류를 학습하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예제로 표현하게 되는 부분을 표현해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과정에서 자 투시란 무엇이냐 라고 하게 되는 거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점 투시와 그 투시를 진행함에 따라서 그 물체의 모양도 변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양도 변해요. 근데 선생님은 그 안에 있는 모양을 글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글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까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 완성물 제작해보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자, 여러분들 투시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해줬는데 투시에는 총 3개의 종류가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1점 투시 선생님이 그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이거 가져온 걸 좀 바로 보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소실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투시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뒤로 갈수록 이제 작게 보이게 되는 것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표현해서 그린다고 하게 되면 요 끝에 소실점이 있고 이 하나의 방향으로 쭉 뻗어 나오면서 모양이 잡히게 되는 이것을 1점 투시라고 그래요. 소실점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투시 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몇몇 학생들이 그 자를 대고 이렇게 그으면서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가급적 자를 쓰지 말 것을 부탁해요. 여러분들 손으로 표현을 하면서 요 좀 어렵지만 연습해 보는 과정이 좀 필요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점 투시가 나오는데 2점 투시는 사실 오늘 연습할 것이기도 해요. 자, 여기 앞에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소실점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점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표현한다고 하게 되면 이걸 건물로 좀 비유를 할게요. 위에서 보는 것처럼 표현을 해줬는데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하게 될 때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2점 투시 이렇게 2개의 투시를 가지고 표현을 해서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2점 투시를 가지고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점 투시. 3점 투시는 뭐냐면 소실점이 3개가 되는 거죠. 여기 그림 2개가 있는데 이건 위에서 본 거 같은 느낌이고 이건 아래에서 본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소실점이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주의합니다. 요 2개 그림 이미지가 따로따로인 거예요. 여기 조감도라고 하게 되는 것이 위에서 아래를 보게 되는 여러분들 보통 우리 3점 투시는 건물의 조감도라든가 충격도 위에서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보통 건물 표현할 때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표현하는 것처럼 작은 도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현하게 될 때는 2점 투시를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개념만 살짝 잡은 상태에서 바로 이제 실기로 좀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여기 지금 그림 하나를 가져다 놓았어요. 근데 이게 그림이 약간 좀 잘 안 보여서 요 모양으로다가 좀 표현할게요. 선생님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을 해줬는데 너무 밑으로 하단으로 좀 내려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표현을 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보기 전에 요거부터 잠깐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냥 사각형을 그 입체적으로 그리지 않고 평면적으로 그리라고 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사각형을 이렇게 네모를 그리면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고 미안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사각형 테두리가 쭉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고, 선생님이 지금 태블릿으로 좀 표현하다 보니까 약간 흔들렸는데, 본래 있는 모양 생각하고 있으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겠죠. 그리고 글자를 표현하게 되더라도 선생님은 여기 이제 입체 표현이라고 하게 되는 네 글자를 써놓은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에 보게 되면 선생님이 고딕체를 썼다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고딕체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필기체라든가 아니면 명조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고딕체를 쓰게 됐을 때 연습하기가 가장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띄어쓰기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쓰고 난 다음에는 두껍게 표현을 해서 잘 보이게끔 한 건데, 그냥 사각형을 그린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놓고 글자를 표현하게 될 때 동그라미는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대로 표현해주면 돼요. 단, 여러분들 여기에 수직으로 표현이 되어지게 되는 이 면은 수직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수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요거 이해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수평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 위에 도형의 수평 부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수평이죠. 그러면 수평 부분은 여기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이 수평 유지해 주게 되는 거고, 수직으로 가게 되는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수직 부분하고 똑같이 그 각을 맞춰줄 줄 알아야 돼요. 요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승양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요거 연습이 잘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단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적당하게 여러분들 표현해 주는 것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연습이 좀 다 되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입체 구조물을 볼게요. 여러분들 투시가 이쪽으로 쭉 가상의 선이 연결이 되어지게 되면 여기 어딘가에 소실점이 만나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실기 그리는 쪽에서는 그 소실점이 연결되는 부분 살짝 보여줬는데, 여기에서는 공간이 조금 좁기 때문에 이쪽 어딘가가 되겠죠. 여러분들 어딘가에 점 하나가 찍히면서 거기에 뭐 연결이 될 거예요. 단 여러분들 사각형 표현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입체적으로 표현하게 될 때 요거 좀 주의해 주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원구 그리게 될 때 비시오는 각도가 몇 도라고 얘기했죠? 상방 45도 각도 정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게 됐을 때 지난 시간에는 원을 그렸기 때문에 45도 각도에서 기울어져서 보았다고 하더라도 원구였겠죠. 그렇지만 어떤 특징이 있는 그 물체들을 표현하게 될 때는 45도 각도로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물체의 기울기라든가 이것이 변해요. 그래서 이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요 꼭지점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적절하게, 보통 우리가 한 60도 정도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를 잡아가지고서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 왼쪽으로도 여러분들 이거 지금 연결을 쭉 해보게 되면 어딘가에 점이 만날 거예요. 이 밑으로도 가게 되면 어느 선에선가 점에서 만나겠죠. 여기 왼쪽에서는 이쪽 어딘가에 소실점이 찍힐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다시 할게요. 여기 어디, 요 왼쪽 어딘가에 이제 소실점이 찍힐 거예요. 또 주의해줘야 되는 게, 이 안쪽만 여러분들 투시를 잡고, 이 바깥쪽은 또 잊어버리는 학생들도 있는데, 바깥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실점을 향해서 따라가겠죠. 그거 주의해서 그림을 좀 표현해줘야 되고, 그 다음으로 주의해줘야 되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글자들이에요. 글자들도 투시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원래는 선생님이 실제로 여러분들 실기 예제 동영상에서는 여기 이렇게 가상의 점선을 그리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해서 다 지운 거예요. 그래서 이 수평면으로 보였던 그림, 요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 보여주게 되는 것처럼 여기 수평이죠, 이게. 수평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글자가 수평면이다 따라가면서 똑같이 수평 표현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투시가 표현이 되게 되면 변해요. 요거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지우고
아까 수평으로 보여줬던 것이 이 그 소실점을 따라서 이 방향으로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것 또한 이 소실점을 따라서 이 수평면의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따라서 글자에서 수평으로 나오는 것도 기울어져요. 이 방향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투시로 가게 되는 모양을 따라가면서 이 수평면이 여기에 쭉 가면 소실점이 이쪽에 연결이 되겠죠? 이것을 만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은 수직으로 그어지게 되는 글자의 이 수직면이에요. 선생님 약간 좀 흔들렸는데 이 수직면을 얘기해요. 선생님이 쓰는 이 태블릿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요새는 좀 흔들리는 게 좀 많은데, 이렇게 좀 이해해줘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들은 여기에 있는 수직선을 그대로 따라가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이미 투시를 조금 아는 학생들이, 그냥 투시라고 하게 되면, 이런 물체의 투시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3점 투시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오늘 3점 투시 안 할 거예요. 2점 투시예요. 그래서 이 수직으로 내려가게 되는 면은 투시를 보지 않고 다 수직면으로 내려가요. 이 각은 다 수직으로 내려가는 것을 알아야 되고 수평면으로 가는 것이 좀 복잡해져요. 오른쪽에 있는 쪽은 이 방향으로 따라가겠죠? 요거 여러분들 이해해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왼쪽으로 표현이 되는 이 수평면은 기울기가 달라져요. 이 방향으로 기울어져요. 왜? 이쪽으로 가서 여기 어딘가에 소실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사각형 모양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보여지게 되는 글자의 변환까지 표현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그림자까지 표현을 좀 해줬는데 지난번에 원구에서 표현을 해줬듯이 이건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것은 평면으로 선생님이 그렸지만 실제로는 입체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을 평면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서 그림자 시작되는 건 여러분들 다 쉽게 알아요. 근데 뒤쪽에 이 부분이 시작되는 면은 사실 이걸 가상으로 선생님이 뭐 4차원형처럼 보이겠네. 여기에 그 사각형의 그 뒷면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줬다고 투시를 표현해서 그려줬다고 하게 되면 그림자가 이제 빛이 오는 방향 이쪽에서 나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는 가려서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다가 요 부분에서 시작되는 면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자를 표현해 주는 건데 오늘 시간에는 요거는 어려우면 일단 한번 표현해 보려고 노력만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사각형의 투시를 표현을 하고 이 안에 보여지게 되는 글자 표현까지 오른쪽과 왼쪽의 기울기가 달라지게 되는 이 글자의 표현까지를 모두 완성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요거 잘 완성을 해주기를 바래요. 자, 여러분들 오늘 그 수업 영상 보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작업지는 선생님 이학습터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한번 연습을 잘 해보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어요. 다음에 봐요. 안녕.